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이제 다 해야 하나, 그냥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사실 60대 이후엔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성들이 60세 이후 그만두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두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게으르게 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꼭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느끼는 많은 일들, 남 눈치 보며 억지로 맞추는 모임, 끝없는 집안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60세 이후 지혜로운 여성들이 실제로 그만두는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그 선택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도 함께 나눌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만 많다는 생각, 혹시 가끔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그 부담에서 벗어나면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법을 하나씩 배워가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10가지 그만두기 리스트는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뇌 그리고 관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내려놓기 시작하면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60세 이후 지혜로운 여성들이 그만두는 10가지 선택을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의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남들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뭐라 할까? 내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 사실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을 소진하는 대신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한 62세 여성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친구들이랑 늘 비교하고 모임에서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싫은 건 거절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많아지고 눈빛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바로 뇌와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작은 비결입니다. 다음은 억지로 맞춰야 하는 모임입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꼭 참석해야 한다고 느끼는 모임이 있죠. 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면서까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나 쉬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용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 65세 여성 어르신은 경로당 모임을 조절하면서 오히려 친구들과 더 즐겁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가끔 안 나가도 괜찮아요.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끝없는 죄책감입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다거나 친구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뇌와 몸 모두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가벼워졌어요. 남의 시선 억지로 맞추는 모임, 끝없는 죄책감. 이 3가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마음을 비운 순간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외로움도 덜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은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오늘은 모임 안 나가고 내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은 나에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자.
작은 선택이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5년 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활기차집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집안일 때문에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청소, 설거지, 빨래, 장보기 끝이 없고 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모든 걸 혼자 떠안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족과 역할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3세 여성 어르신은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치여 있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빨래를 도와주고 남편도 장보기 일부를 맡으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뇌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다음은 끝없는 봉사와 도움 요구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부탁이 들어오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쉴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하며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산책을 즐기신다고 해요. 결과는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오히려 봉사할 때 더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려는 태도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실수는 허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가 조금 태웠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뭐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한 61세 여성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짧게 산책하기, 책 몇 페이지 읽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뇌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집안일, 봉사, 완벽주의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삶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을 지치게 하는 소통이 있었나요? 누군가와의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기분을 다운시키는 경험 말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소통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소중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 나를 반겨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외로움도 줄고 뇌와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다음은 오래된 부정적 기억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과거에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뇌도 계속 스트레스 상태로 머뭅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 보세요. 한 64세 여성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도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순간 뇌의 여러 영역이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반대로 외로움과 단절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에요. 많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힘을 주는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자신을 지치게 한 관계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조금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옷이나 외모 때문에 남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옷을 입으면 친구들이 뭐라 하겠지?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이런 고민 나이가 들수록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스타일과 편안함을 선택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난 66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옷이나 화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한 옷, 내가 좋아하는 색을 입어요. 밖에 나가면 보기 좋다보다 편하다가 먼저 떠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단순한 옷차림이지만 이런 작은 자유가 삶 전체에 큰 활력을 줍니다. 다음은 끝없는 계획과 목표 추구입니다. 내년에는 이걸 하고 다음 달에는 저걸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너무 치열하게 목표를 쫓으면 하루하루가 쫓기는 느낌이 되죠. 이제는 느림과 여유를 허용해 보세요. 책 한 권 읽기, 정원 가꾸기, 짧은 산책,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소소한 순간이 마음을 살찌우고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한 63세 여성 어르신은 작은 취미를 시작하며 삶이 달라졌다고 해요. 손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웃음도 많아지고요. 작은 자유와 취미가 삶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당장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은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 오늘은 계획 없이 느긋하게 산책을 한다. 이 한 가지 선택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남의 시선과 끝없는 목표에서 벗어나 마음과 취향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쌓일수록 삶은 훨씬 풍요롭고 뇌와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작은 취미, 편안한 선택, 느린 하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활력 있는 노후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자유롭게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뇌도 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첫째,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경로당, 동호회, 교회, 취미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주 1회라도 꾸준히 나가서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누굴 만나게 될까?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65세 어르신은 주 2회 동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 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둘째, 가족과 매일 짧게라도 대화하세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화, 문자, 영상통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짧은 한마디라도 하루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작은 연결이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을 시도하세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젊은 세대와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요리 영상을 보며 레시피를 따라 했다고 해요. 처음엔 손주가 가르쳐주고 나중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는 순간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대 간 소통은 단순한 재미뿐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연락하기입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연락을 미루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짧은 잘 지내시죠?
라는 안부 인사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뇌와 마음을 살리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바로 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친구, 가족, 손주 혹은 오랜만에 연락한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외로움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작은 모임 참여, 가족과 짧은 대화, 세대 간 소통, 내가 먼저 연락하기. 이 네 가지 실천만으로도 삶의 활력과 뇌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쉼만 즐기면 고립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노후의 황금 비밀은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먼저 나를 기다려주는 일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봉사활동에 나가거나 주 1에서 2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일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며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일만큼 중요한 건 나를 반겨주는 사람입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이 웃으며 맞아주거나 친구가 안부를 물어주는 순간 마음은 포근해집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뇌와 마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더합니다. 또한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균형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자존감도 지켜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는 몸과 뇌를 지키는 기본이죠.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 외로움을 예방하고 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과 쉼, 사람과 관계, 건강과 경제를 지혜롭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활력을 주고 쉼은 회복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할 때 노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두 번째 황금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균형을 시작해 보세요. 일은 조금, 휴식은 조금, 사람과의 시간은 조금, 이렇게 하루를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5년, 10년 후에도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세 이후 지혜로운 여성들이 선택한 10가지 그만두기,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일과 쉼의 균형이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살리며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영상이 끝난 후 한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해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잘 지내시죠? 라고 전하거나 손주에게 짧은 영상 통화를 해도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외로움을 막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외롭지 않고 건강하며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5년, 10년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기다려주는 일과 나를 반겨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위해 하는 작은 선택들이 바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안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 바로 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